보내드렸지만 11월 30일 기준으로 25개 시군교육청 중에 저희가 25위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님들께는 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뭐 학교에게 컨설팅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밑에 이제 하위부터 해서 제 어제까지 약 30여 개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역시 이제 그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요. 역시 그 수익자 부분 허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방과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이거는 사실 이쯤에 오면은 거의 그 학교에서는 이걸 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이 이미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허수들을 예산서에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우리 회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학교가 회계 집행하는데 좀 가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목적 사업비나 보조금 이런 것일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적 사업비는 이제 급식비가 좀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비는 이제 그 3, 4분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줬다가 4, 4분기부터는 이제 급식 일수에 맞춰서 좀 감액을 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학교의 현장에 가보면은 역시 그래도 많이 급식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은 뭐 9억인데 뭐 4억 5천, 4억 9천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허수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반납을 지금 현재 2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은 2월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더 땡겨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청 보조금들이 또 많이 내려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잔액 반납 남은 거 빨리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뭐 예비 결산을 좀 해달라, 빨리 해달라. 그래야만 반납을 할 건지 말 건지, 또는 반납을 한다면 얼마나 반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비 결산을 좀 빨리 실시를 해달라, 그런 공문도 아마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순세계 그 변경 공문이 내려갔었죠. 거기 그 공문에 의하면은 지난 11월 18일 날 공문이 도에서 직접 내려갔죠. 그 이제 기본 그 운영비 불응률을 8%에서 3%로 내리겠다. 그러면서 반납을 받겠다. 이제 학교장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반납을 하고 학교 신청에 따라서 이제 1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반납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절차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반납 계좌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겠지만, 이런 반납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예비 결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예비 결산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얼마 반납할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집행을 해주셔서 학교에게 집행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공문이 시행되는 거 보면 이제 집행을 못하면 이제 반납을 하라, 이렇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그 학교에게 집행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뭐 다들 인정하고 있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장기적인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공사가 굉장히 집행이 좀 더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급금 제도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성급금이 물품이라든지 물품 제조, 그다음에 용역 공사까지 80%까지는 성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가하고 많이 대집행을 했을 경우 시설가하고 협의를 해서 성금을 좀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과 하는 대응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하다 보면은 변경 사항이 생기죠. 근데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기면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정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승인해드린 내용이 분명히 변경이 생겼는데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 변경된 내용을 승인을 받으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 승인했던 내용과 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저희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말은 이렇게 이제 가름하고요. 바로 그 예산 편성 전달 지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안중학교 신진아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그래도 이 학교에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전달 연수의 자리가 마련되어서 평소에 좀 뵙지 못했던 이제 실장님들 또 예산 담당 주사님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매년 마련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평촌고등학교 이규상 계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뭐 의문, 궁금한 사항 또 의견 이런 거 주시면 계장님께서 잘 취합하시고 저희가 안내 드리는 시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우선 가장 메인인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주요 변경 사항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세출 예산 업로드하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감액해야 되고 이제 다수의 재원이 섞여 있는 그런 예산을 감액하면서 배정액을 우리가 항목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사항 이렇게 같이 이제 시스템 보여드리고 또 반환금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결산 작성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다산 질의응답 사례 하나랑 감사 사례 이렇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회계연도 말 회계 사무처리 준수 철저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추가 경정 예산, 이제 간주 처리 예산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마찬가지고요. 이 편성을 금지합니다. 회계가 마감됐는데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2019학년도에도 경기도 내 89교가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이제 시스템이 열려 있는 게 좀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닫혀 있으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열려 있어서 아마 이제 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캐리스랑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2020학년도 학교회계가 이제 완전히 마감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자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인데요. 건의 중인데 이게 확실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장님들께서 내년 2021년 3월 이후에도 시스템이 비록 열려 있다 하더라도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순세계 잉여금도 이제 반납할 수 있고, 또 목적 지정 사업비도 이제 우리가 과언합 반환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K 에듀파인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서 회계 연도 내 목적 지정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에서 2020으로 넘어온 명시를 위한 이제 반환금은 처리가 현재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도 중에 목적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그런 반환금은 시스템에 현재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20쪽의 총 사업비의 적정 관리입니다. 2020년 10월 20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교에게 2월 또 불용률에 따른 페널티 항목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 분위기가 이거 뭐 집행 안 하면 정말 힘드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페널티가 신설됐나 제가 보니까요. 그 예산 현액, 시도의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표치의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교부금 50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우리 공립학교만 해도 5조가 넘습니다. 예산 현액이. 그러니까 학교 회계 현액이요. 5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50억의 큰 규모의 교부금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이 지금 시행 규칙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회계 2021학년도에 2월률 불용률 그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2023학년도부터 교부금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실장님들께서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금융기관 이용 또 목적 지정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계좌 인감은 출납원 직인과 사인으로 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했고요. 우리가 2020학년도까지는 100만 원부터 목적 지정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 이전에는 학교 회계로 그냥 이렇게 섞여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저도 왠지 이제 목적 사업비가 나오면 뭐 50만 원 남아도 이게 쉽게 다른 사업으로 참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월율을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21학년도에는 목적 지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일괄 반납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조금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학원이 우리가 회계연도 30일 이전까지는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29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5일 전까지는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2월 23일까지는 이렇게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확화했습니다. 28조 간주 처리 예산 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주 처리라는 게 뭐 2월 중 혹은 하반기에 이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도저히 학원일을 개최할 시간적인 그런 여력이 없을 때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간주 처리 편성을 하고 이제 다음 차기 학원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어떤 순세계잉여금 집행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적 사업비 반납하면서 또 간주 처리하고 수익자 부담 경비도 이제 현액 부분을 또 감액하고 현액이 아니라 예산액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수익자 부담 경비나 아니면 목적 지정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을 처리하기 위한 간주 처리는 금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34쪽에는 학교회계 재정 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KDI에서 이제 교육부와 함께 학교회계 분석을 합니다. 이런 지표로 분석을 합니다. 세입세출의 목적 사업비 비율이라든지 학부모 부담 비율, 또 세출 쪽의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 학교회계 분기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분석 자료를 한번 보면은
경기도가 제일 높거나 제일 낮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설비가 학교에게 하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본적 교육활동비 10% 맞추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월율, 불용률도 평균치에 맞추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지표들이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개정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과 결산하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이 부분도 이제 다 가만히 되어서 지적이 되니까요. 39쪽에는 이제 자체 수입, 수익자 부담 수입 내용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필수적인 이런 용어로 급식비와 교과서비 이런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반드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그런 수익자 부담 수입 방과 후 학교 활동비라든지 졸업 앨범비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금 내용을 좀 순화했습니다. 그리고 54쪽에는 학교 운영 지원 수당, 교원 연구비 재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다 예상한 바처럼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 이제 2021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운영 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직책과 관리 수당 자체가 폐지돼 있는데요. 제가 요 위에 교원 연구비는 총회 교부 사업으로 전환된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기본 경비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교부가 됐었던 부분을 총회 교부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시켰고요. 이제 이 재수당, 직책과 관리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죠. 지금 행정실무사만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장, 교감, 보직, 부장 선생님들 또 5급 실장님들 고등학교에 6급 또는 7급 또 일반직들에게 다 직책과 관리수당이 지급됐었고요. 행정실무사님들도 이제 세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께 우리가 3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왔는데요. 이제 2021학년도에는 행정실무사분만 운영지원 수당만 유지를 하고 교원과 지방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18년 3월부터 특수업무수당, 학교 운영 수당을 이제 초, 중, 특수 6급 이하 이제 지방 공무원들 3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제 시행이 되고 이런 직책 수당들이 없어지면서 관리 수당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3월부터 되는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요. 도교육청에서 아마 개정 진행 사항들은 추후에 안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는 행정실무사 학교 운영 지원 수당만 현행 유지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수용비에 올해 학생 보호 인력 등 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봉사 수당을 일반 수용비에 봉사료를 추가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생 보호 인력 봉사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운영 수당으로 이제 저도 편성했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보면 또 교육 운영비로도 이제 그렇게 편성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일반 수용비로 원과목이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60쪽에 보면 또 교직원 복지비로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그동안 체육 담당, 시설 관리 담당 이제 교사와 이제 시설 주무관님들의 체육복, 작업복 이렇게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체육복이라는 부분이 이제 피복비라서 뭐 운동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간혹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겠지만 좀 명확하게 해서 운동화, 모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시설 업무 주무관님들도 이제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이렇게 지금 피복 구입비에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도에서 전달할 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설 당직원이나 학교의 그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나 피복 구입비는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견들 주셨는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당직원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분들의 피복비, 작업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상에 이거를 명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어찌 보면 또 방만하게 이제 해석을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는 이제 체육복, 작업복에서 운동화, 모자, 또 안전화 요렇게까지 이제 명기를 추가했습니다. 학교 안전 공조회비 단가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있었던 부분들 유초, 중고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방통 중 방통고는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이게 원 단위까지 이렇게 물론 징수 뭐 지출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건 이번에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한도가 한도가 좀 좋아졌죠. 예.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조금은 여유 있게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단설, 유초, 중고 급별 구분이 없이 교당 600만 원으로 이제 학교마다 다 이제 늘어나는데요. 우리 학교도 이제 우리 학교도 계산해 보니까 이제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좀 늘어서 많은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5쪽은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왠지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그 목적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지원한 그런 목적 사업비로 이제 한정이 이제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교생 실습 같은 그런 이제 뭐 그냥 일반 그런 기관들 그런 사학기관 이런 데서 이제 전입한 그런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업무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요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도서관 정책과에서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는 도서관 자료실 등의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 구입비에 한해서 집행하고 업무 참고용 도서는 일반 운영비로 집행한다. 그리고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상품권 등은 관리대장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또 다음 도서 구입할 때 이를 차감해서 구입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실은 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제 간혹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 잘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이렇게 명기가 돼서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 예산 이게 무슨 예산이지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고 접근, 분석, 평가에 소통하는 능력 예, 이런 이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71쪽에는 시설 적립금 현황 서식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 타 시도에는 요런 이제 적립금 현황 그 양식에 예금 이자가 빠져 있었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예금 이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 시설 적립금 현황을 작성하시는데 이때 예금 이자는 이제 학교회계로 이체하시고 이제 적립금만 이렇게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74쪽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연수에 대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연수 실적을 내부 결제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연수만 12월 중에 실시하라 이렇게 조금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학부모 부담 수입 운영할 때 유의사항이고요. 이 우유급식 같은 이런 단가계획 체결할 때 원 단위 이하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분 학교 회계에서 보전하는데 이때 단서가 단가 계약으로 인한 경우의 하남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게 학교에서는 단가 입찰을 하더라도 총액 계약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가 계약 요 부분을 이제 삭제했습니다. 계속되는 2월과 불용액 최소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76쪽에 나와 있고요. 목적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2월 금지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를 초과한 금액은
학교 기본 운영비 교부 시에 감액한다. 네,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사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반납하는 학교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예, 우리가 잘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재정 운영이 공개가 7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 상품권이 다시 인제 공개하라라고 되었는데, 이 상품권은 그동안 이제 계속 공개하다가 2018년도부터 실은 이게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1학년도에 다시 지금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매 분기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 일자, 구매처, 상품권 종류, 용도, 수량, 총 구매액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제가 여기 학교에게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심의 확정 후 10일 여기 좀 음영을 좀 넣었는데요. 우리가 좀 흔히 조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왠지 3월 10일까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저부터도 많거든요. 그래서 2월 25일 날 만약에 확정했다면 25일부터 날짜를 잘 세서 3월 7일까지 혹은 6일까지는 이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기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83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산정 기준이 3월 1일에서 4월 1일 우리 교육 통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게 좀 기준을 좀 통일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완전 동의하고요. 표준 교육비는 이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데 제가 우리 학교 거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요. 우리 학교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10학급에 이제 2021학년도에는 이제 277명이 될 텐데요. 표준 교육비는 동일하고 건물 유지비 이제 다음에 건물 유지비 좀 살펴볼 텐데 건물 유지비 한도가 늘어서 1,200만 원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고요. 교원 연구비는 이제 기본 경비에서 총액 교부 사업비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 실무사 현원 조정액이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희한하게 이제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학급 수가 작아서 그런지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은 이 현원 조정액에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기본 운영비가 이제 늘어날 텐데 예, 좋을 수도 있고 예,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양날에 이제 검이 될 텐데요. 일단 행정 실무사 현원 조정액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보면 내년에 뭐 한 750, 예, 그렇게 800 정도 이렇게 지금 더 일단은 줍니다. 예, 이제 주는데 대체로는 아마 많이 한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죠. 지금 건물 유지비 산정 단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3년부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제는 5년까지 기준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5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요. 이제 6년, 예, 이제 만 6년이 시작되는 그 건물부터 시작인데요. 그래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지금 교사동하고 뭐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실습동도 포함을 시켜줬었죠. 그래서 교사동만 하던 거를 이제는 교사동, 유초중 특수는 체육관동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도 체육관까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이 상한액 을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만큼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도에서 정정을 꼭 좀 해달라고 이제 단위가 거기에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할 때 이제 연면적 곱하기 단가, 요 단가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학급 규모별 적용률을 이제 뭐 100%, 10학급까지 100, 이제 20학급까지는 이제 80, 또 20학급 넘으면 60 이렇게 이제 비율을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요. 요 단가가 이제 단위가 원이라는 거 꼭 좀 조정해 달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88쪽에는 총액 교부 사업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총액 교부 사업이라는 게 목적성이지만 기본 운영비와 함께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또 2월 하시는 학교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2월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기했고요. 교원 연구비 이제 총액 교부 사업으로 신설됐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은 일반고 전환, 자율형 공립고
없고 운영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관리 지원금과 성장 배려 학년제 확산, 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 이 3개 사업은 내년도까지만 총회교부 사업으로 되고요. 2022년도부터는 이제 목적 사업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실은 우리 학교도 좀 그렇긴 해요. 이제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이라 실은 다양하게 이게 학생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목적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라든지 집행에서 조금 이렇게 뒤로 이제 좀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목적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그렇게 지금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장 사업이 뭐 작년에 이제 3개로 이제 권장 사업이다라고 해서 나온 거는 이제 3개인데요. 뭐 물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도서관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왠지 단위 학교에 뭐 재량권을 좀 많이 이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권장 사업, 뭐 의무 사업 이런 걸 좀 다 빼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자치회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또 위클래스 이런 부분 다 권장 사업에서 이번에 다 빠졌고요. 하나만 지금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대상은 유초 특수학교입니다. 예, 내용은 법적 의무 사항인 월 안전 점검, 위탁 점검 비용을 이제 권장 사업으로 이제 했습니다. 예, 권장 사업이라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지만 뭐 법적 의무 사항이니까요. 뭐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111쪽부터는 예산 과목 체계하고 과목 해설인데요. 이 과목은 올해는 뭐 거의 변동 없습니다. 세임 예산 변경 없고요. 세출 예산에서도 유치원 방과후 학교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또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이렇게 그냥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 지원금이 이제 세출 원가 목에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예,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동안 이제 편성한 걸 쭉 보면은 저는 그거를 잘 몰라서 제가 가정하고 가사 그런 이제 그 교육활동 운영을 제가 과학교육활동 운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를 몰라서 선택교육활동으로 넣었던 그런 이제 경험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학교 나가고 그랬을 때 가사와 가정은 어디다 넣지? 이렇게 해서 되게 헤맸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같이 헤매지 마시고 가사와 가정은 과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 예산 편성 행정상으로 이제 작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개가 학교마다 이 공시하는 파일이 다 너무 다르다. 어디는 한 셀로, 어디는 PDF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쭉 보셨겠죠. 의원님들이 쭉 보시고 이거 뭐 어떤 뭐 공통점을 좀 해서 공개 내역에 좀 일관성을 갖춰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제 공개 내역에 꼭 이렇게 총칙, 총괄 그리고 명세서 그리고 결산서도 필수, 총괄표, 결산서 또 필요시에 이전용 명세나 예비비 그리고 2월 이렇게 이제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K에서 예전에는 이제 예산서 일괄 출력 요런 이제 메뉴가 있었어요. 그런데 K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어디로 갔지?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K에서는 이렇게 선택 박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표 총칙 쪽에 표지, 총칙, 또 총괄, 또 세입, 세출 이런 거를 다 클릭해서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이제 예전과 같은 일괄 출력하실 수 있고 일괄로 PDF 파일로도 바로 이제 다운 받으셔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리합니다. 나름. 예. 또 지금 이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주로 성남 쪽 보신 것 같아요. 성남 쪽에 학교에게 그 자금 그 관리가 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좀 이제 정기 예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불효불급한 자금 이외에는 좀 예금으로 좀 관리를 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유휴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학교에게 자금 운영할 때 실장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비품은 변동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대한 그런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스템 잠깐 시스템 본 예산 편성하는 그 세출 예산 업로드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K 업무 이제 학교에게 업무 관리 시스템에 에듀파인 시스템에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정보마당 사용자 지침서에 보시면 12월 3일자에 그 12월 3일자에 올라온 예산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있습니다. 이 조재호 교육부의 조재호님께서 올려주신 이렇게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이제 오늘 지금 그 발췌해서 드린 부분도 다 여기서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전 작업할 때 우리가 코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부서 또 사용자 또 세입 세출 요 코드 작업하실 때 전년 자료 복사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도 도에서 요 아직 그 세출 사업 코드를 아직 어제 오후에서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 코드 작업을 해 주셔야 사전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눌러서 전년 자료 복사 잘 되나 이런 거 이제 보고 있었는데 세출 사업 복사가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수요일 이후에 한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도교육청 담당자가 여기저기서 자꾸 문의가 오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냐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는 이제 예산 편성 결제를 받지 않고 개시와 개시 취소 이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회계연도를 이제 회계연도를 반드시 신경 써야지 이거 신경 안 쓰면 이거 마지막 추경된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 신경을 썼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도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부터는 아주 이제 좋은 게 본 예산 편성할 때 게시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패치를 깔았어요. 작년에는 패치를 깔아서 본 예산, 세출 예산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패치를 깔아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패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시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예, 동일을 한 사항이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보시면 이제 회계연도와 본 예산을 이제 확인하시고 조회를 이제 하시죠. 조회를 하셔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뭐 화면이 뜨게 되면 이제 전년 자료를 우리가 먼저 복사를 하죠. 예, 전년 자료를 복사해서 주로 본 예산을 복사합니다. 예, 본 예산 복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전년도 이제 세출 예산이 이제 사업별로 쭉 뜨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예산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서식을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식 다운, 예산 내역 다운, 또 세부 항목 다운 이렇게 3개의 버튼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각각 보면 예산 내역 다운하면 말 그대로 2020, 그러니까 2020학년도 예산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 사업, 세부 항목에 이제 우리가 등록돼 있는 기준 정보에 등록돼 있는 항목이 다운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운받아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업로드할 서식을 이제 다운받죠. 하지만 이 서식에는 이제 자료가 하나도 이제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메인 시트에서 여기 메인 시트에서 이 우리가 다운받은 2020학년도 예산, 이 세출 예산을 불러와서 그 예산을 이제 엽니다. 예, 열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로드하는 이제 자료를 다운 받되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각 사업 부서에 이제 쭉 이제 나눠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도에 편성할 것을 이제 각 사업 부서마다 다 취합 작업을 이제 한 다음에 요거를 업로드 하는데요. 업로드 할 때 이제 이게 부서나 이제 오류들이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 정보에 등록돼 있는 부서랑 다르다든지 아니면 세출사업 코드에 등록된 세부 사업이나 세부 항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항목에
동일한 산출 내역이 2개 이상 있다든지, 예, 이럴 때 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도 이제 그 기준 정보에 등록돼 있는 그 세부 사업 담당자가 아니면 오류가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예산 담당자를 다 그 모든 사업의 담당자로 다 일단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편성을 하죠. 예,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 업로드에서 이제 그거를 다 작성 완료를 하면 이제 업로드를 이제 시킵니다. 이제 요때도 검증해서 올리고요. 예, 뭐 검증 오류가 있으면은 뭐 제외하고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립니다. 예, 일단은 이제 올리고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면 이제 오류들이 무척 이제 많습니다. 예, 무척 많은데 이제 요걸 하고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아래쪽 보시면은 오류 내역들 그런 사항들이 다 이제 뜨기 때문에 뭐 세부사업 담당자가 같지 않다, 담당자를 확인해라, 뭐 아니면 산출 내역이 동일한 게 2개다 이런 내역들이 쭉 뜨니까요. 그런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서 본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주의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업로드할 이 그 서식이요. 이 첫 번째 시트가 반드시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이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행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 지금 열은 추가나 삭제나 수정하시지 않도록 예, 그렇게 지금 주의하시면 업로드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많이 했었고 작년 같은 때도 보면은 거의 뭐 오류가 많이 없어서 뭐 업로드 하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텐데도 나는 그래도 업로드는 잘 안 된다. 뭐 이러실 때는 당연히 그냥 예산 등록 버튼을 활용하셔서 그냥 하나씩 입력하셔도 우리가 1월 29일까지만 학원위에 제출하면 되니까요. 시간은 충분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직접 등록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추경할 때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증액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이제 뭐 다수의 재원이 섞인 상태에서 예산 감액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이제 막 급식비 같은 거 조정할 때 이거 왜 저기 뭔가 자꾸 저장이 안 되고 확인 누르면 자꾸 뭔가 에러가 뜨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등에서 좀 땀이 흘렀을 때가 있었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감액 배정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급식에서 가장 이제 다수의 정산 재원이 편성돼 있고 K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항목별로 정산 재원을 혹은 일반 재원까지를 다 입력해야 이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급식 쪽에서 보시면 여기 냉난방 시설 개선 쪽도 5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이제 급식비 지원금 쪽에서도 이제 100만 원을 감액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뭐 식재료에서 100만 원, 또 냉방기 구입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정산 이제 재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정산 쪽을 눌러 보시면 기정 예산액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바른 배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정 예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 자체가 안 되니까요. 확인하면 계속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확인이 어려운데요. 기정 예산액이 있는 쪽에서만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일단 제가 잘못 입력한 것들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아니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이제 물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급식같이 하도 재원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한 이제 세출 예산 항목을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재원을 눌러 보면은 기정 예산액이 있는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정산 금액을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급식에서 그러니까 그 세입 쪽만 그러니까 세입 쪽
그 예산만 조정하고 세출은 0원으로 세입 쪽의 증감만 조정하고 세출은 0원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해봤는데요. 그때 자꾸 뭔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세입 예산만 조정하고 세출은 증감이 없을지라도 이때 산출식에다가 0원 이렇게 넣으셔야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그 K가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는 세입 예산만 조정했어도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K에서는 세입 예산만 조정하고 세출의 증감이 없을지라도 0원이라고 넣어야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뭐 다들 또 아실 수도 있고, 예, 저처럼 또 이렇게 헷갈려서 좀 당황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반환금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학원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용하고는 이제 구분되게끔 이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제 반환금 이용 이제 그 버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영 쪽에 이전용 예비비 관리 쪽 반환금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네, 올해 예산 목적사업비 반환 이용은 안 되고요. 예, 작년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된 반환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제목과 개요, 신청일자, 요구일자, 사유 이렇게 넣으시고 바로 다음 탭 예산 정보 탭에 가셔서 세부 항목 어디에서 이제 지금 반환을 할 것인지 그 목적 사업이 해당되는 그 세부 사업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서 감액할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 세출 예산 정보 관리를 보시면 예, 입력을 한 다음에 세출 예산 정보 이제 관리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산지원 반환금이 이제 예, 정산지원 반환금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팝업이 뜹니다. 예, 정산지원 반환금을 클릭하면 이 명시월 이제 팝업이 뜨고 여기에 이제 감액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는 건데요. 이제 간혹 반환금이라는 이제 세부 사업이 그러니까 사용으로 안 돼 있는 학교들은 이제 이게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 가셔서 이제 반환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확인하시고 또 산출 내역도 없으면 이제 추가하셔서 산출 내역도 입력이 돼야 그런 부분을 반환하시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사업관리카드 전체에 2월 등 이제 증감액 현액으로 이렇게 반환금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적어봤는데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기한 확정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제 공개하셔야 되고요. 총칙, 총괄표 공개. 그리고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편성하라. 예, 저도 간혹 이거를 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단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단가. 그러니까 뭐 10명 곱하기 10만 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단가를 먼저 하고 10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먼저 하시고요. 총액교부 사업비를 포함하시고 또 원가통계 비목 또 단위나 세부사업 설정 적정 여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2019학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2020학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 이제 지적된 것 중에 주로 많이 지적된 걸 보니까요. 이제 과목이라든지 또 세부 사업 구조 거기에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비는 이제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으로 편성한다는 것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은 이게 체육교과 활동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졸업 앨범 제작에서 보관용 앨범 구입인 교육 운영비가 아니라 일반 수용비로 그리고 퇴직연금 수수료는 일반 수용비가 아니라 기타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시면 되고요. 시설당직 또 미화원 인건비는 학교 기관 운영이 아니라 시설 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 수송비는 교육 운영비가 아니라 여비로 편성하시고요. 학생증 제작 이거는 이제 학생 복지비가 아니라 교육 운영비로. 예.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 학생증 제작이 왜냐하면 또 그 학생 이제 자치 활동 이런 부분들이 복지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아 복지비가 아닌가?' 요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학생증 제작은 교육 운영비로 이렇게 지금 편성 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늘 나가지만 검토 결과를 한 번씩은 다 보시겠죠. 예, 보셔서 이제 지적이 안 되면 좋은데 그 지적이 안 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꼭 한두 가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여러 번 하면서 '정말 그래 완벽해.' 이렇게 인제 막 하고서 막 기분 좋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한두 가지가 또 꼭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인제 필요한 지금은 이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 인제 예산액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익자 부담 경비를 이렇게 꼭 편성하시고요. 이자나 또 시설 사용료, 또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도 편성 안 하시는 학교들도 꼭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단가도 준수하시고 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운영비도 꼭 반드시 편성하시고요. 업무 추진비 계상 한도, 또 과목 혼용하는 것에 유의하셔서 업무 추진비성인데 뭐 일반 수용비 혹은 교육 운영비로 편성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인제 정책사업 기본적 교육 활동비가 10%, 또 단위사업 교육과 활동은 5% 이상 요렇게 인제 요거는 편성뿐 아니라 집행에서도 요 정도로 인제 비율을 좀 준수해라. 이렇게 인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시설비가 있으면 참 요거는 뭐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그리고 법령과 지침사항에 명확하지 않은 수당 예산 편성은 이제 불가하다. 요런 말씀드리고요. 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인제 순세계 잉여금 지금 이제 3%로 거의 지금 인제 거의 고정돼 있는데요. 예. 순세계 잉여금 3%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원단위 결산에 또 결산서 2 월액과 다음 연도 2 월액 수입이 꼭 일치하도록 예. 이게 까딱 잘못하면 과운합 반환, 과운합 반환 이게 인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과운합 반환으로 명시로 넘어온 거 집행 잔액을 과운합 반환할 이렇게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 결산액 대비 인제 예산 현액이 과다가 되는 거는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점이 있지만 과소가 되는 건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적어도 예산 현액보다는 같거나 많게끔 편성되도록 고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서 홈페이지도 뭐 기한이라든지 총괄표, 이월액 조서를 인제 붙이시고 이게 인제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로그인하지 않도록 재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4-4분기 집행률도 우리가 보통 한 40% 잡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4-4분기에 40% 이상 50% 몰아서 집행한다. 요런 부분들 쪼금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 요렇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교육 활동비 집행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또 교과활동 5% 요런 비율들을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뭐 불용액 1억 뭐 요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인제 뭐 2 월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 고등학교에서는 그것까지도 인제 많이 인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인제 끝으로 이다산 질의응답 사례 하나랑 감사 사례까지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한동안에는 이게 좀 많이 헷갈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 또 명시월금 징수를 3월 1 일자로 해야 하나 아니면 출납해서 끝난 3월 21 일자 20 일까지 출납해서하고 21 일자로 징수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인제 했었는데 당연히 인제 뭐 사고 이월이야 인제 20 일까지 끝나고 21 일날 징수하고 또 인제 명시 2월, 명시 2월도 마찬가지로 이건 3월 1 일자가 확실한데 순세계 잉여금을 3월 1 일자로 징수하지 않을 때 혹시 명시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인제 현금 출납부상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인제 결론적으로는 인제 3월 21일 날 징수함이 타당하다 요렇게 인제 이다산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2월 28 일자에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인제 지출 쪽에서만 원인 행위가 돼서 확정이 됐지만 징수 결의를 하고 수납 쪽에서는
수입 쪽에서는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신세계잉여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3월 20일까지는. 그 사이에 징수를 하고 이제 20일까지 우리가 그 이제 회계 정리를 하면서 계속 수입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3월 21일자 순세익잉여금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감사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 정당한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해라 이런 부분인데 일반 업무 추진비나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성 경비인데도 실제로 예산을 보면 이제 교육 운영비로 편성됐거나 심지어는 운영수당 또 일반 수용비로 편성하고서는 협의의 식비나 협의의 물품 구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했고요. 또 비품 구입비로 해야 되지만 일반 수용비나 교육 운영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떤 교재 교구 구입 요거는 분명히 이제 교육 운영비로 편성을 하잖아요. 하지만 교재 교구 중에서 비품성의 교재 교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비품 구입비로 이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비품 구입비로 일단은 좀 편성해 놓는 경향이 저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사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냥 비품 구입비로 했다가 비품도 사고 또 일반 수용비로 재료도 좀 사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이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또 명시월 처리 부분에서 이제 학원이 심의 거치지 않고 이요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명시와 사고를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이제 뭐 이제 대규모 화장실 공사를 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이제 동절기 방학 때 뭐 1월 예를 들면 1월부터 이제 3월 말까지 이렇게 1, 2, 3월 요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3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1월에 계약 체결하면서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하고서 이제 3월 말까지인데 그럴 때 이 예산 예를 들면 10억이다라고 하면 이 10억을 다음 회계에 넘길 때 명시로 넘길까요? 사고로 넘길까요? 저는 이거를 명시와 사고의 그 기준이 원인 행위를 하고 넘기면 사고,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넘기면 명시 요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의 사고율은 다 원인 행위를 해서 출납폐쇄 지나서 넘기면 사고가 되기 때문에 원인 행위 하면 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명시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경배 특성상 이제 경배 특성상 당해 연도에 이제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경비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1월에 원인 행위를 하면서 얘는 3월 말까지는 이게 그 당연히 회계 연도 내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고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명시월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부적정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꼭 2021학년도에는 유의를 하시고요. 혹시나 시스템이 열려 있을 때 이거 열려 있네 해도 되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열려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 2월 28일 이후에는 반드시 종료 전에 추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주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꼭 마치 수익자 부담이나 아니면 목적 사업비 예산 반납하면서 간주 처리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전입될 때 그래서 학군이 심의를 요새 같은 때는 맞지는 않죠. 그냥 줌으로 학군위를 하면 되니까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시절에는 줌이 없었을 때는 뭐 도대체 학군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 처리하고 그러면서 시스템을 한번 돌리면서 추경을 하고 차기 학군위 때 우리가 보고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피복비도 이제 학생 생활 상담 지도 관련 피복비를 이거 예산인데 오타가 났네요.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방한복을 구입하였다. 요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에 이제 갔는데 요런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뭐 문제 없나 이러고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그래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도 뭐 시설 주무관님 말고도 이제 당직원이나 환경미원까지도 더 이제 명기하기가 좀 정말 부담이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피복비, 복지비는 이제 유의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유를 제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궁금하신 사항,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채팅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예,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시스템이 이제 그래도 K에서도 뭐 전년하고 동일한 파일 업로드 기능으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유의사항요. 예, 유의사항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유의사항일까요? 예결산 할 때요? 네, 예. 잘 아시는 분이 꼭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아까 헷갈리기 쉬운 원가통계 비목이요? 네. 헷갈리기 쉬운 원가통계 비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학습 준비물의 경우에는 교육 운영비가 아니라 학습 준비물로 편성하시고요. 또 맞춤형 복지비는 예, 맞춤형 복지비로 그리고 뭐 청소 인력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 운영비 아니고 일반 수영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목 구조에서는 네, 스포츠 클럽 운영은 동아리 활동으로, 또 체육대회 각종 행사는 자율 활동으로, 네. 그리고 예, 원과목에서는 보관용 앨범은 일반 수용비로, 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타 공공 요금으로, 예, 그리고 과목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 세부 사업 구조로는 시설 당직이나 미화원 인건비는 시설 장비 유지로, 예, 이렇게 우리가 한때는 헷갈렸어요. 이거를 정말 학교 기관 운영에 그 인력 운영에 넣을 거냐, 시설 장비 유지로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그래 원하는 대로 넣자 뭐 이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비는 여비로, 그리고 학생증 제작은 교육 운영비로, 예, 요렇게, 예, 지금 요게 지금 뭐 매년 5월쯤이면은 네, 5월쯤이면은 네, 지금 이제 본예산 검토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결산이 이제 좀 단축됐잖아요. 단축이 돼서 이제 2월 이제 회계년도 2월 18일 날 끝나면은 4월 말까지는 학원위에 제출해야 되고 이제 학원위에서도 이제 1개월 이내에 다 이제 이걸 확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6월, 7월에는 지금 이제 그 결산에 대한 검토 그 결과도 다 나옵니다. 예, 그 부분 자료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잘 이렇게 예결산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추후에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지금 학교의 생활 지도를 위한 방화복 구매 가능 여부. 궁금하시지 이제 마시고요. 예, 안 됩니다. 생활 지도. 예, 예,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예, 이거 편성했었는데요. 예, 뭐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예, 이거 다 이제 감사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정 예산액이 있는 곳에서만 감액해야 한다 함은 다른 곳에서 감액했을 때 혹시 K 주파인 시스템적으로 예, 걸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K에서 달라지는 것 이제 항목별 세부 항목별로도 다 재원이 이 재원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편성되고 저기에서 와서 이렇게 편성되고 그 재원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액할 때 재원 관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된 그 재원에서 감액하도록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해서 잘 한번 우리 예산 담당자들이 한번 잘 감액 배정을 한번 해보고요.
정말 시스템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뭐 이제 잘 이제 걸러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제 지역의 강사님들께 또 문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